수요일 주식 심화론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현대차 기아 2분기 역대급 실적 예고 상반기 점검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 발표 내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의 자동차 업계의 주요 이슈들을 지금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오늘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이항구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 날카로운 시선을 좀 보여주십시오, 연구원님. 네. 자, 현대차 기아 2분기 역대급 실적 예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2분기 실적 전망 지난주에 자동차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현대차는 영업이익 2조 원, 네. 기아차는 1조 4천억 원 예상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상반기 자동차 시장의 수출 규모를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근데 어떻습니까? 일단 뭐 자동차 수출은 물량하고 금액으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워낙 작년이 코로나19 때문에 뭐 거의 내수하고 수출이 거의 같은 수준 정도로 수출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상반기에는 물량 기준으로 한 28%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5만 대 정도 수출을 했고 금액 기준으로서는 한 50%가 증가를 해서 한 236억 달러 이렇게 지금 수출이 증가하는 큰 폭으로 증가한 거죠. 그리고 부품 수출도 마찬가지로 한 44% 증가해서 한 116억 달러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품은 해외, 현대 기아의 해외 생산 공장이 그 생산이 증가하면은 같이 증가하는데 해외 생산도 그 한 40%가 증가했기 때문에 부품 수출도 이렇게 43%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네. 와. 수출 증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뭐 지난해 상반기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기저 효과도 컸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공급 쪽에 있어서 또 공장들의 가동이 가능한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됐고요. 상반기 수치는 이 정도로 알아보면 될까요? 이제 뭐 친환경차가 최근에 이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네네. 친환경차 분야를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요. 일단 친환경 네. 쪽이 굉장히 수출이 급증했어요. 네, 친환경은 하이브리드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우리 배터리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수소 전기차 이렇게 주로 네 가지가 수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묶어서 볼 적에는 한 37% 증가해서 물량이 17만 대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17만 대 중에서 절반이 좀 넘는 한 53%가 하이브리드 카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9만 대를 넘어섰고 배터리 전기차도 한 14% 증가해서 한 6만 3천 대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26% 증가 한 18,000대 정도가 수출이 됐고 수소 전기차는 뭐 증가는 했습니다. 7%. 근데 물량으로서는 이제 729대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친환경차 수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반기 한 16.5%로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분야별로 봤을 때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전기차로도 전환이 가능한 네. 그런 자동차 차량의 수출 급증이 가장 눈에 띄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체 수출 물량 가운데서 친환경차 비중이 16.5%로 올라왔습니다. 네. 친환경차 수출이 증가했던 데에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최근에 이 G20 해가지고 우리가 탄소 중립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EU에서 얼마 전에 Fit for 55라고 해서 이제 뭐 199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을 55% 줄이겠다 이런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그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물론 이제 미국 같은 연비 규제죠. 굉장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 업체들로서는 친환경차를 팔지 않으면 올해부터는 EU에서의 벌금 제도가 본격화됩니다. 뭐 중국에서도 이미 벌금 제도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곧 아마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 강력한 친환경차 대책을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 업체들로서는 친환경차 수출에 우선적으로 좀 중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수 시장이죠. 이번에 상반기에 내수 시장에서 현대기아차보다 이 테슬라가 판매 물량이 더 많았다. 이걸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기차 같은 경우 8만 대를 수출했거든요. 그리고 내수에서는 1만 대를 판매했는데 이것은 결국 해외 시장에서 벌금을 회피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해외에서 이제 친환경차 도입을 가속화하고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벌금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이 이렇게 자동차 판매 브랜드에 부담을 주는 측면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내연 기관을 많이 팔면 물량으로서는 판매가 증가를 할 수 있지만 결국 평균 CO2 배출이 높아지면 그만큼 벌금 부담이 높아지고 이것을 결국 전기차를 팔아서 상쇄시켜야 되는데
아직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그렇게 또 내연기관에 비해서 전기차에 대한 구매력이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또 업체들로 봐서는 뭐 각국 정부의 요구가 친환경 자동차를 판매하라 이러한 그 정책들이 강화되니까 뭐 만드는 대로 일단은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이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 자동차 브랜드들이 해외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구애를 하는지는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좀 한번 네, 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별로 미국, 유럽 시장은 상반기 수출이 호조를 보였는데 네, 예. 중국 수출이 좀 부진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 뭐 내연기관까지 다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2016년에 180만 대를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내수 시장보다도 더 많은 물량을 팔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완성차 업체가 중국에다가 한 270만 대의 현지 생산 능력까지 구축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2017년에 사드 사태가 터지면서 이게 판매가 이제 감소를 한 거죠. 그때는 뭐 단기적인 영향이 끼칠 것이다 이런 그 평가들이 많았는데 뭐 그 이후에 계속 지금 판매가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작년 같은 경우도 한 60여만 대밖에 못 팔았고 지금 뭐 올 그 상반기 중국 시장 판매를 보면은 뭐 한 25만 대에 그쳤습니다. 이거는 중국 정부가 자동차 판매를 막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냥 과거- 소비자들의 네, 반응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사례를 같은 유사한 사례를 일본의 그 소위 센카쿠열도 사태를 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일본은 작년에 500만 대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60만 대 약간 팔았는데 이게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고 네. 뭐 최근에 일본도 수축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뭐 상대적으로 상반기에만 하더라도 200만 대 훨씬 넘는 자동차를 팔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25만 대 정도 지금 판매해서 올해 중국 시장에서 현대기아 판매 목표가 81만 대인데 자칫하면은 뭐 60만 대 작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이러한 성과가 날까 지금 우려됩니다. 뭐 중국 시장 아시다시피 지금 그 회복세는 굉장히 그 빠른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시장 자체는 회복세가 상당히 빠르지만 우리 자동차 브랜드들이 부진합니다. 특히 일본에 크게 밀리고 있다는 부분. 네네. 그 차이는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일까요? 중국 소비자들의 취향일까요? 과거에 일본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중국 시장 들어갈 때는요 조금 경계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잘 알다시피 그 남경 학살 사건도 이랬고 그래서 일본의 그 자동차 생산 기지가 중국을 보면은 주로 이제 북쪽하고 남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경이나 이런 그 상하이 같은 주요 시장에는 생산 기지가 과거에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굉장히 그 마케팅 전략을 신중하게 했는데 보니까 이제 중국 소비자들이 뭐 반일 감정이 그렇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판매 전략을 강화한 결과 뭐 작년에 한 500만 대를 팔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같으면 지금 보면 뭐 중국인들이 반한 감정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이제 경쟁이 심화되면서 약간 우리가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장별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중국 내에서는 전기차 가격이 상당히 넓게 분포가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네, 우리 업체들의 불리한 환경인가요? 네. 지금 뭐 중국에서는 이제 테슬라가 뭐 어느 시장이나 지금 전기차는 테슬라가 거의 휩쓸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BMW나 벤츠 이런 고급차 업체들도 다 전동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 브랜드로서는 홍기라고 과거부터 이제 고급차 브랜드가 있는데 이 업체들도 이제 그 전동화를 하고 있고요. 이게 양극화가 돼 있다고 봅니다. 물량으로서는 올해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이제 물링하고 GM이 합작해서 경형 전기차를 만들어냈는데 아마 올해 중국 시장에서만 40만 대 정도 팔릴 걸로 지금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이 뭐 보조금 받고 나면 500만 원밖에 안 되는 이러한 아주 낮은 가격에 지금 팔고 있다는 거죠. 500만 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가격 자동차 경쟁. 한 대, 전기차 한 대 500만 네, 전기차 한 대에 원이요? 지금 500만 원 정도에 팔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뭐 박리담회라도 할 수 있듯이 최근에 조사를 보면은 이 차량 한 대를 팔아갖고 미국 달러 기준으로 14달러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한 16,000원 남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 팔아서 16,000원 남는 그러한 자동차를 그래도 40만 대나 생산하는 게 이 전기차 시장을 놓칠 수가 없거든요. 올 상반기에 중국에서만 120만 대 전기차가 팔렸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업체들도 앞으로 이제 중국 정부가 이런 친환경 자동차 정책을 강화하고 또 소비도 이러한 전기차로 앞으로 전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 선점 차원에서 아주 저가 모델부터 이러한 고급 모델, 어떻게 보면 중위의 모델들이 그러니까 약간 그 중가 시장들이 죽어 있다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 형성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저가와 결국 고급차 시장에서 먼저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저가는 중국 브랜드가 중국 그렇습니다. 내에서는 예, 예. 잡고 있고 글로벌적으로도 저가 브랜드는 중국 업체가 잡고 앞으로 있나요? 이제 중국 업체들이 수출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동남아 시장부터 이런 중국 전기차가 그 세계 전기차 시장을 점점 잠식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얼마 전에 현대차, 기아가 예. 동남아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네. 점유율 1위 소식도 들었고요. 그건 이제 베트남 시장이라는 특이한 특수 시장에서는 그런 면이 있는데 아직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지금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완공이 되고 양산 들어간다 그러면 약간 그 상황은 바뀌겠지만 그 동안에 보더라도 동남아 시장에서는 뭐 일본 이 브랜드가 압도적입니다. 네, 기존엔 그랬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쪽에서 또 동남아 쪽에서도 이 전기차 시장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경차, 초소형 차들입니다. 아직 현대차는 이쪽을 만들 수가 없죠. 이게 수익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국 브랜드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고급 라인, 비싼 자동차, 전기차 브랜드에서는 네, 뭐 테슬라나 테슬라? BMW나 아우디, 뭐 네, 벤츠 다 지금 이러한 또 고급 브랜드, 고급 모델들을 만들고 있죠. 그렇군요. 중위권 시장은 아직 주인이 없는 상황.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 기아의 실적 전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앞서서 연구원님의 지난주 저희 이 방송에 출연해 주신 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님의 전망치를 말씀드렸는데요.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뭐 매출액 같은 경우도 저도 한 30% 이상 증가해서 한 46조 이게 현대차가 지금 기대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세 자릿수 증가해서 한 2조 원 정도 나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사상 최고의 실적을 지금 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상 최고의 실적을 항상 기대하고 이게 현실화되고 또 우리가 경계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도 이러한 상황들이 항상 사상 최고라는 건 그때그때 바뀌니까요. 우리가 뭐 세계에서 가장 자동차 물량으로 많이 팔 때가 2011년입니다. 벌써 10년 전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전체, 그러니까 현대기아만 아니고 외국계까지 다 포함한다면은 2011년 판매 실적을 달성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지금 10년째 부진한 거죠. 기준은 2011년으로 잡아야 되겠군요. 물량은 뭐 세계 판매 예. 물량으로서 2011년이 최고였습니다. 네. 그때 그리고 뭐 점유율도 미국 시장에서 10% 돌파했었고요. 미국뿐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뭐 거의 9%가 넘어갔죠. 와. 네, 그리고 이제 2011년에는 현대차가 사상 그때 최고의 영업이익률이었습니다. 그때는 네. 한 10.1%. 그러니까 양산차로서는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마진도 엄청나게 좋았고.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이 나왔다 했는데 그 예. 이후로는 다 지금 한 자리였고 무려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3%대 이 정도 그 아래까지도 떨어진 적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경계해야 되고요. 또 특히 현대차 물량으로만 본다면 현대기아차가 2014년에 처음으로 800만 대가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또 게요? 어떤 게 800만 세계 시장 판매가 800만 대를 처음으로 넘어갔죠. 예. 그때가 이제 금융위기 전에 2017년에 현대기아 합쳐서 한 400만 대 팔다가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이게 우리도 굉장히 위기를 맞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무려 7년 사이에 2배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상당히 우리 뭐 자동차 업계가 21세기의 그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선도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그 후로 또 계속 급락을 했죠. 그래서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630만 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중국도 2016년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지만 그 후로 지금 뭐 이제는 뭐 사상 최저까지 내려와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경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현대차, 기아의 중국 판매 실적은 2016년이 고점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2011년, 2014년 이런 고점의 시기들을 경계하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상반기 수출 물량을 봤을 때 기저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는 보복 소비로 자동차를 선택하신 분들도 꽤 많으셨고요. 따라서 하반기의 실적은 또 다소 네네.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 마무리하면서 전 세계적인 그 자동차 시장을 쭉 훑어본 것 같아요. 연구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네. 아주 현실적으로 또 냉정하게 전기차 브랜드 시장에서 현대차, 기아의 위상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를 하시나요? 네, 일단 뭐 중국이 지금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근데 중국 소비자들이 아직까지 전기차 시장에서는 브랜드 충성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테슬라들 구매하던 사람도 벤츠로 갈아탈 수가 있고 또 BMW로 갈아탈 수가 있고 중국 브랜드 모델을 사던 사람도 또 한국 브랜드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전기차 시장에서는 이 브랜드 충성도가 낮은 점을 우리가 좀 이용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결과적으로는 가성비 좋은 또 뭐 요즘은 이제 가심비도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신금을 좀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런 모델들을 많이 내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뭐 가격만 싸다고 해서 전기차는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지금 전기차에서는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업체는 뭐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이 판매 또 경쟁으로 들어가면 가격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계속 적자를 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 기아의 위치는 중위권, 상위권, 하위권 네. 중에서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현재로서는 뭐 상위권으로 좀 봅니다. 작년에 왜냐하면은 세계 판매 물량에서 5위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8위 정도로 약간 밀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좀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순위를 치고 올라가는 기세를 보여줘야 하는데 전 세계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의 순위가 좀 낮아졌다는 측면 네. 예, 짚어주셨고요. 특히 세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을 잘 선점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우리만의 가성비와 가심비가 있는 제품이 나와야 된다는 부분들까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식시바론의 두 번째 주제는 어떤 주제일까요? 화면 보시죠. 하반기 자동차 매출 전망과 주목할 정책은입니다. 자, 하반기 전망 해보겠습니다. 하반기 자동차의 수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네, 뭐 계속 수출 증가세는 이어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반기로 가서 이제 코로나19가 약간의 만약에 완화가 됐다 하면 또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은 또 코로나19도 있지만 뭐 반도체 문제가 가장 또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물론 이제 최근에 반도체 업체들이 약간 증산 투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될 걸로 보지만 현재로서는 3, 4분기가 가장 그 심각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또 이때는 수요도 약간 전 세계 대변 수요, 뭐 여름철 휴가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약간 주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 4분기를 최저점으로 좀 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반도체 공급도 이제 완만하게 회복이 돼서 아마 내년 하반기 들어가면은 반도체 문제는 해결이 될 걸로 지금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차종에 있어서 그렇지만 이제 전동화 쪽이 굉장히 빨리 가기 때문에 이러한 그 그러니까 전기차, 그 다음에 약간 낮은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간 자동차가 네. 양산이 될수록 반도체 수요는 늘어납니다.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또 이 그 전망치에 따라서 또 수요가 바뀔 수 있어서 충분한 그 공급 물량이 확보되지 않는 한 자칫하면은 또 한 번 이러한 이것이 완전히 해결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반도체, 국내에서의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적극적으로 국산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정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치상으로 하반기에 자동차 수출은 어느 정도로 늘어날까요? 네, 지금 지금 물량으로서는 뭐 상반기보다는 좀 낮아질 걸로 보지만, 네.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 상반기는 워낙 낮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상반기 증가율이 큰 폭으로 나타났지만, 작년 하반기에 회복이 돼서 저는 한 물량으로는 한 10% 증가해서 한 117만 대.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한 104만 대 우리가 팔았는데, 그거보다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 117만 대로 봤고요. 금액 기준으로도 한 45% 증가해서 한 248억 달러. 그러니까 상반기보다는 다 높아지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액 기준으로 볼 적에는 최근에 뭐 고급차, 그다음에 전기차 이 수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금액이 물량 증가율보다 금액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수출 단가가 지금 높아지는 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는 우리가 평가해 볼 수는 있는데 아까와 같이 이 전기차 분야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수익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은 계속 전개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부품 수출도 해외 생산이 꾸준하게 좀 증가할 걸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한 22% 증가, 한 129억 달러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낮을 걸로 보는데 전체적인 그렇다면 이제 수출이 증가한다고 우리가 뭐 생산이 또 기대한 만큼 증가할 거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최근에 이제 내수가 반도체 때문에. 우리 내수가 약간 네. 작년보다 감소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도 아까 반도체 문제가 있어서 본래 올 초에 우리 국내 생산을 한 381만 대 정도 전망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10만 대 정도 낮게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370만 대 전후 이 정도로 올해 전체는 좀 보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내수 둔화가 자동차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어떤 차원, 어떤 우리 이제는 측면일까요? 결과적으로 생산이라는 건 수출과 내수의 합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내수가 내수 자체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내수 수출. 소비를 네,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내수 소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는 수요에 대해서 좀 자신 있는 구간은 아니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반도체 공급 차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회복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상반기가 지나가야
반도체 수급난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해 주셨는데요. 이 반도체 수급 문제가 자동차 판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네. 우리 뭐 전기동력 자율주행은 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이 기능들을 탑재한 자동차가 자꾸 늘어날 거거든요. 근데 생산 차질이 있으니까 네. 생산이 안 되니까 예, 그런데 이제 판매가 공급이 어렵고요. 또 딸리면 또 이쪽에 문제가 생기는데 예. 이쪽이 또 수요가 늘어나면 그만큼 또 수요가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 증가에 맞게 공급도 이거 준비가 돼야지 안 그렇다면 또 한 번에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친환경차 판매에 있어서 소비 심리에 있어서 또 중요한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를 위한 정책들이 계속 돼가고 있는데요. 글로벌 정책 가운데서 주목할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 지금 각국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2050 탄소 중립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뭐 통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오늘도 보더라도 굉장히 지금 더운 날씨가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생산 공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아닌 운행 과정에서 주행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기차로 빠르게 이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뭐 EU에서는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35년부터는 배터리 전기차하고 아마 수소 전기차만 판매되는 게 아니냐. 아직 뭐 EU 의회가 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다면 이제 차종의 포트폴리오도 상당히 그 변화가 많이 뒤따라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35년이라는 게 먼 미래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뭐 15년 전으로 뒤를 돌아보더라도 2006년인데요. 그때 네. 우리 뭐 전기차 그렇게 관심 별로 없었거든요. 전혀 없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부터 빠르게 그 준비를 해야 되는 업체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계획으로는 뭐 탄소중립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여기에서는 10월 달에 이러한 탄소 중립과 관련 그 정부의 세부적인 정책들이 지금 발표될 걸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부에서는 결국 이 친환경 자동차 정책 이쪽을 계속 강화하는 쪽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또 부품업체들이 준비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또 이 부품업체들에 대한 그 전환과 또 이 지원 정책도 유지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나온 소식이 바로 어제 나온 소식이죠. 기존 아파트의 전기차 충전기 의무화 도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 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또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는 한마음 한뜻으로 친환경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친환경차 브랜드 자체 내부에는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전기차 신차가 하반기에 우리나라에 한 10종 정도 출시가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친환경차 전기차의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까요? 뭐 우리도 현대지키아 자동차가 그 모델을 다양화하고 또 외국계 3사도 쌍용차 같은 경우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생산을 하고 있지만 쌍용차도 다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해외에서의 규제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수입차가 더 많은 모델을 갖고 들어올 겁니다. 뭐 현재도 올 상반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현대기아보다도 더 상반기에 전기차를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이 모델들이 다양화되면서 이 전기차 내수 시장을 수입차들이 더 큰 점유율을 갖게 될 우려도 지금 높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현대기아차가 또 좀 더 이러한 그 가격 경쟁력이나 성능 면에서 좀 우수한 모델들을 내놔야만 하는데 선택 면에서는 우리가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수입차는 상당히 다양한 모델. 예를 들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 이 전기차 모델만 하더라도 최소 200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들, 특히 중국으로부터 저가의 전기차가 만약에 수입이 될 경우에는 우리 내수 전기차 시장의 이 초기 형성 단계에서 수입차가 시장 점유율을 큰 폭으로 차지할 가능성도 이게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네,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올해 전기차 도입의 어떤 원년이 되는 한 해가 된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가 있었고 또 주식시장에서는 또 1월에 애플카 가능성 때문에 또 굉장히 기대가 높았는데요. 하지만 하반기에 이런 글로벌 브랜드들의 신차 출격과 함께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자동차 시장 매출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 가능할 것인가? 어떤 의견 있으신가요? 코로나 이전을 어디를 기점으로 보느냐가 이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자동차 수요는 2017년이 피크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19년 계속 하락을 하다가 2020년에는 이제 회복이 될 걸로 다 기대를 했는데 이게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생겨버린 거죠.
그리고 뭐 작년 또 이것이 심화되면서 거기다 반도체 문제까지 덮치는 바람에 아주 더 악화가 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전 세계 수요. 우리는 그 전 세계 수요가 굉장히 중요한 게 수출 비중이, 해외 판매 비중이 보통 지금 7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가 본격적으로 회복이 돼줘야만 우리 수출하고 현지 생산 판매도 네.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 2017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거는 한 2023년 정도. 그래서 앞으로도 한 2년 정도는 세계 수요는 약간 부진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운데서 또 이게 내연기관의 그동안의 중심이었다가 이제는 앞으로 이제 전기차 쪽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또 빠르게 수요가 늘기 때문에 네. 전기차 시장에서도 뭐 아직 큰 폭의 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시장 선점 차원에서 상당히 조금 그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따라서 지금 뭐 우리가 코로나19 전이라면 2019년이거든요. 만약에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19년 수준으로는 아까 뭐 한 내년에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전 세계적인 수요는 한 2, 3년 정도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10년 동안의 자동차 시장의 중요한 시기와 포인트들을 쭉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수소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유럽 연합에서는 이제 수소 충전소를 일정 거리 안에는 꼭 얼마 이상을 세우는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수소차에 대해서도 시장 관심이 높은데 네. 현대차, 기아의 수소차 생산 능력과 경쟁력 어떻게 판단하시죠?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 상반기에는 한 700대 약간 넘는 그런 네. 물량밖에 우리가 수출을 못했지만 내수에서는 네. 수천 대 정도 팔렸습니다. 와, 그렇군요. 내수가 우리가 이제 수소차는 내수 시장이 상당히 큰 그런 상황인데 전 세계적으로 올해 뭐 10,000대 정도 좀 넘어갈 걸로 보고 있고요. 수소차 시장은 언제 본격 개화될까요? 그래서 일단은 수소차보다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소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2050 탄소 중립에서도 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이제 수소 쪽도 에너지를 지금 많이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수소 에너지 쪽,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수소차라는 거는 테스트베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결국 수소 에너지를 테스트베드 할 수 있는 수소차를 또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로 승용차보다는 좀 상용차 쪽,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그 승용차보다는 그 상용차 쪽, 특히 유럽도 그렇습니다. 그 상용차 쪽에 그 더 치중하겠다는데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한국 여기 지사장하고도 만나봤지만 이야기가 자기네들은 수소 승용차는 아직 생각 없다. 수소 상용차만 좀 중심으로 많이 가겠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류 쪽 이런 쪽에 대형 트럭들이 이제 수소 쪽으로 가서 상용차 시장이 더 먼저 물량에서는 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 기업들의 반응이 사실은 못 만들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그거보다는 전기차보다도 지금 수소 충전소를 만드는 데는 경제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걸 정부가 다 만들어주기도 어렵고 또 그 수소를 지금과 같이 이런 우리가 탱크로 실어 나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쪽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엔 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물량 면에서 뭐 수소차가 급증한다. 이건 기대하기 어렵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 전기차에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수단으로서의 수소차를 만들어야 돼서 이 우리가 지금 양산 기술을 뭐 세계 최초로 가지고 있고 네. 또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수소 스택에 관한 그 기술력도 향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도 계속 정부가 지금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고 아마 빠르면 하반기 정도에 그 수소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정부에서 그동안에 뭐 배터리나 전기차나 이런 쪽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겠다 이런 발표한 것처럼 수소차에도 정부가 대규모 지원 그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상징적인 순간에 많이 등장했던 수소차여서 평창 올림픽 때도 수소차가 홍보가 많이 됐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 기억에 연초에 대통령이 외부 일정으로 처음 했던 게 수소차 수출 그 현장이었던 걸로 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뭐 수요가 급증할 수 있을 만한 여건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도입이 필요한 명분은 확실한 게 그렇습니다. 수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수소차를 뭐 많은 물량은 아니고 네. 그동안에 수출해 왔고 또 선진국으로부터도 한국이 수소 자동차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 어떻게 보면 이미지 제고에는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수소 에너지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차량도 상용화를 했다, 양산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뭐 선진국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도 질문을 좀 드려볼까 네. 합니다. 그 중국에서 지난 2010년 초반에 처음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를 도입한다고 한다.
라고 하면서 분명히 전기차 시장은 넓어질 거다. 이게 꿈 같은 허무맹랑한 소리로 2010년 초반엔 들렸었는데 네. 실제로 중국 정부가 정책을 많이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배터리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좀 그 기술이 빨리 좋아지는 것에 비해서 좀 뒤처지는 그 차종들이 좀 많이 생겨난다는 부분과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이 이제 도입이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 소비자들의 수요를 건드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네. 어떠신가요? 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기차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추동력을 받았습니다. 소비자들이 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네. 이것이 뭐 작년 판매에서 나타났듯이 내연기관은 전 세계적으로 한 14% 감소했는데 네. 전기차는 44%나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뭐 500만 대 아마 넘어갈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전기차 시대는 본격화됩니다. 뭐 올해를 그래서 다들 원년으로 보고 있고요. 네. 뭐 중국이 지금은 절반을 끌어갔지만 이제 중국의 비중도 낮아질 겁니다. 유럽이 높아지고 있고 미국도 이번에 이제 하반기에 발표가 되면은 상당히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 거죠. 그래서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어떻게 보면 자율차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차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세 가지 요건으로 봅니다. 기술력이 아직 안 됩니다.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는 조금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한 10년, 최소한 10년 이상 네. 기다려야 되고 또 기술력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소비자들이 뭐 테슬라도 사고가 났고 몇 군데 사고가 나면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제일 큰 게 소비자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수용력이 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제도가 완비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정된 지역에서는 이게 주행이 됩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고 일부 몇 대는 주행이 되더라도 이 전기차와 같이 양산되기는 좀 시간이 걸리고 대신 낮은 수준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뭐 얘기를 레벨 5까지 본다고 그러면 레벨 3까지는 빨리 갈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운전자가 이 운전석에서 완전히 이탈이 돼서 자동차 스스로 간다는 거는 조금 기다려야 되는 거고 최근에 뭐 선진국 모든 보고서들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 로봇 택시도 조금 묘안한 게 아니냐. 하다못해 최근에 뭐 이 뉴욕타임스 쪽인가요? 그 외신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로봇 택시를 하고 있는 구글과 이 아마존이 지금 투자처를 잘못 선정한 게 아니냐. 이 정도까지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완전 자율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는 만약에 먼 미래에는 실현이 된다면 기회입니다. 왜? 전기차는 우리가 배터리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갖고 있고 또 네. 준비도도 높기 때문에 뭐 독일 전문기관에서 세계 1위는 한국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배터리요. 예, 전기차는. 네. 그런데 전기차 자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자율차는 종합 경쟁력으로 볼 때 현대차가 뭐 세계 6위의 평가는 받는데 이게 현대 자체의 경쟁력이 아닌 앱티브와 합작 투자한 그 모셔널이라는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현대차 자체적으로 또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부품과 서비스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서비스는 뭐 상당히 규제가 많고요, 지금. 네. 부품은 뭐 전기차도 우리가 전기전자는 전장 부품에 지금 정부에서 발표가 5%밖에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런데 자율차는 더 낫습니다.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얘기한 라이다나 레이더나 카메라 같은 센서류 이쪽의 수입 의존도가 거의 70%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테슬라의 삼성 쪽에서 카메라 납품한다는 그건 이제 카메라죠. 있었거든요. 테슬라는 이제 카메라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 라이다나 레이더는 우리에서 지금 생산이 거의 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입에 의존하고 네, 그렇기 있군요.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조금 그러한 것들을 기술 개발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은 좀 벌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전기차에 치중하면서 레벨 3까지 가고 그 후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는 한 2030년 이후에 저희들이 준비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앞으로 10년이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면 우리나라가 또 세계 최고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불확실성이 있지만 10년을 잘 우리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기업이나 그리고 소비자나 정부 차원에서 아직 준비가 미비한 측면이 있고요. 특히 소비자 차원에서 어떤 자율주행차를 선택하는 어떤 트리거가 확실히 필요하겠다는 네. 점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청자분 가운데서 와 오늘 깊이 있는 내용의 주식 심화론 하면서 만족감을 보여주셨는데요. 연구위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심화론 함께 하셨습니다. 수요일마다 지난주, 이번주 자동차 특집이 되는 것 같은데요. 내일 현대차 기아의 실적 발표 주목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반기에 좀 부담감이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후장 마무리 잘하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